대한민국의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 절벽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폭은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위기는 더 이상 이론적인 경고가 아닌 현실의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곳곳의 국가 산업단지에서는 기계 소리 대신 공허한 바람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떠난 자리를 채울 젊은 피는 이미 메말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조차 핵심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 연구기관은 향후 10년 이내에 국내 엔지니어 공급 부족이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반도체부터 조선, 자동차 산업까지 한국을 지탱해온 모든 엔진이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의 공장장들은 일감이 넘쳐나도 일할 사람이 없어 계약을 포기한다고 호소합니다. 과거의 노동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할 고도의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공자 수로는 이 거대한 수요의 구멍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령 인구의 급감은 이미 고등교육기관의 존림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소멸 단계에 진입했으며 공단 배후 도시들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인력 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불과 수십 년 내에 완전히 멈춰 설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 장려 정책에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인구 통계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단계를 넘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인력 수혈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유능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비자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외국인 인재들에게 높은 장벽입니다. 기존의 저임금 단순 노동자 위주의 유입 정책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산업의 허리를 지탱할 고도의 엔지니어링 능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손을 돕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는 부족합니다. 비자 연장의 번거로움과 영주권 취득의 높은 문턱은 인재 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마침내 외국인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넘어서는 국가적인 대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와 찬성 양론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고 시민사회는 문화적 통합의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꼬럼에도 이렇기로 불고 상태를 차 물음 불끄럽 이렇 갑케 클리코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소멸과 함께 서서히 잊히는 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개방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 정부가 검토 중인 이 신속 시민권 제도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과연 어떤 엔지니어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자격은 무엇일까요? 시민권이라는 파격적인 제안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단순한 비자 연장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결단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인재를 직접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속 시민권 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귀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요건은 전문 학위와 현장 실무 경력의 결합입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엔지니어는 기본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기술력입니다. 정부는 기술 성과가 입증된 인재에게 체류 3년 만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5년 이상 소요되던 일반 귀화 절차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단축입니다. 선발 기준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 또한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 이상의 소득은 그가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증명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단순 거주권이 아닌 투표권과 의료 혜택이 포함된 완전한 권리를 약속합니다. 이는 외국인 엔지니어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깊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검증 과정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는 물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밀 심사가 병행됩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서약 또한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지방 거점 도시의 첨단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중도의 기술직을 포기할 경우 시민권 유지 여부도 논의의 대상입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 인재가 정착하면 그들의 가족 또한 함께 이주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가족의 정착은 인재가 한국에 영구적으로 남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투명한 선발 프로세스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분기 내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정책의 시행을 반기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던 중소벤처기업들에게도 이번 정책은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의 노력으로 이들을 붙잡아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두뇌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도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권이 그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자산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국적을 주는 것 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 환경과 문화적 포용성 또한 인재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이제 법적 절차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신속 시민권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버튼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들이 실제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거센 경쟁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이 파격적인 실험을 지켜보는 가운데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한국이 내놓은 신속 시민권 카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승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경쟁 상대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테임 분야 전공자들에게 강력한 영주권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독일 역시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유럽 외부에 숙련된 기술자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깨고 1년 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첨단 기술 제조 생태계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진한 산업 단지는 엔지니어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매력과 안전한 주거 환경입니다. 치안이 불안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가족 단위 이민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인재 유치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장벽은 여전히 높은 언어의 장벽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영어가 통용되기 어렵고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에 익숙한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은 답답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배타성과 차별적인 시선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착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실제로 한국행을 고민하다 포기한 한 외국인 엔지니어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에 매료되었지만 아이의 교육과 생활 인프라 부족 때문에 결국 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캐나다는 영주권 부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통합을 돕는 정교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반면 한국의 정착 지원 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이라는 결과물보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류상의 국적 취득이 진정한 소속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인재들은 언제든 다시 떠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내부로 돌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직시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훨씬 더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이미 많은 핵심 산업 현장에서 인력이 없어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전수가 끊기고 혁신이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순식간에 증발할 것입니다. 결국 신속시민권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진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혈연 중심의 단일 민족 국가에서 다원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정부는 제도 마련과 동시에 대국민 설득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극심한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할까요? 다행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함께 일하는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적보다 능력을, 배경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야말로 한국이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 유출 우려라는 뜨거운 감자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인재 유치와 기술 보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책이 불러올 진짜 나비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정책이 한국 사회에 가져올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격적인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나비 효과를 정밀하게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변화는 숙련된 인재의 연구 정착을 통한 기술 생태계의 안정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엔지니어 한 명이 창출하는 간접 고용 효과가 국내 인력의 몇 배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들의 정착은 단순한 노동력 보충을 넘어 소비 진작과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장밋빛 전망 뒤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국적 부여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며 한국의 고유한 직장 문화와 생활 관습을 익히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은 법적 서류가 아니라 이웃으로 인정받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AI와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면서 엔지니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첨단 인프라를 세계 시장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입니다. 노동 인구 감소로 멈춰 서기 시작한 지방의 산업 단지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비어있던 주택가에는 새로운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는 감지되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품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신속 시민권 제도는 단순한 국적의 이동이 아니라 가치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의를 혈통해서 가치관과 기여도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단은 소멸해가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이 안착될 경우 잠재 성장률이 0.5%포인트 이상 반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을 자신의 종착지로 선택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초기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민들이 이들을 동료이자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창의성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폐쇄적인 섬이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뒤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완성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재 유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신속 시민권은 그 야심찬 목표를 향한 첫 번째 단추에 불과합니다.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넘어 문화 산업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의 K시민권은 이제 전 세계 엔지니어들에게 성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 특유의 DNA가 이번에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이 가져올 새로운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이제 인구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새로운 대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차별이 아닌 협력이, 갈등이 아닌 공존 에너지가 가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이 바로 내일의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위기와 그 해결책인 신속 시민권 제도에 대한 대장정을 마칩니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과 함께 숨쉬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